최혁진 의원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예, 새해 제가 먼저 했습니다. 새해 처음으로 예, 방송에서 예, 예. 인사하게 되는데요. 네. 시청자분들께 뭐 인사 말씀 한번 해주시죠. 예, 카메라 여기 있습니다. 아, 예, 저기 시작도 하기 전에 벌써 실시간 채팅방에 응원 메시지 남겨주시는 분들까지 있어서 너무 네. 감사드립니다. 그 응원의 힘으로 제가 지난 반년이죠. 반년 동안 의정 활동 열심히 했는데요. 사람이 변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올해도 변함없이 코뿔소의 뿔처럼 들이받으면서 돌파하면서 하지만 저는 항상 얘기하지만 우리 민주개혁 진영의 또 이재명 대통령의 성공을 위해서 함께 뛰는 분들에게는 코알라가 되어서 다정함으로 올 한 해를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라임부터 맞추셨네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고맙습니다. 네. 자, 일단은 특검이 네. 결국 구형을 했습니다. 예. 윤석열 사형 구형 어떻게 보셨습니까? 아주 뭐 당연하고 마땅한 결과다라고 저도 페북 메시지에 네. 글을 올렸습니다. 지난 우리가 전두환 때의 상황들을 보지 않습니까? 전두환이 구형에서 사형 구형받고 그다음에 선고에서는 무기징역 받고 얼마 뒤에 사면되고 네. 절에 가서 아주 맘 편히 지내다가 나와서 골프 치면서 자식은 재벌처럼 살고 주변인들은 또 자기들이 잘못한 게 없다라고 해서 여기저기서 이상한 말들을 해대는 그런 것들을 수십 년간 저희가 목격해 오지 않았습니까? 그게 윤석열이 간이 배 밖으로 나오게 하는데 저는 굉장히 큰 영향을 미쳤다. 대한민국에서 내란 정도 한다 그래가지고 기득권과 특권층의 중심에 서 있으면 사는데 아무 지장 없다. 까짓 거 뭐 한번 봐라. 저지른다. 그렇죠. 네. 그래서 어쨌든지 간에 요번에 이제 사형을 구형한 건 너무나 당연하고 재판부가 네. 저는 톤다운 시켜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재판부 선고도 지금 구형에 걸맞게 분명한 취지로 네. 선고가 나오길 기대합니다. 예. 그래요. 사형 구형 이제 받을 때 아까도 저희가 봤지만은 윤석열 이제 네. 웃음을 뭐 보이더라고요. 뭐 이런 걸 보면서 네. 전혀 이제 반성이나 아니면 없죠. 국민들 생각하는 건 없구나. 국민 생각은 애초부터 없었고 애초부터. 앞으로도 없을 거고요. 예. 저 웃음의 배경이라고 하는 걸 우리가 제대로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국민의힘이 노리고 있는 건 이런 거거든요. 네. 결심에서 이제 선고에서 사형이나 무기징역 정도가 나오는 걸로 내란에 대한 모든 것들은 마무리되었다라고 하는 프레임을 만들려고 굉장히 노력을 할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이제 뭐 진흙창 싸움들을 만들어대면서 네. 지방선거 국면으로 가고자 이렇게 할 텐데 저는 윤석열의 웃음 뒤에 무엇이 있겠는가? 반성하지 않는 국민의힘과 장동혁이 하나가 있을 거고요. 다행히 어제 정광훈 목사 같은 분이 이제 구속이 됐단 말이에요. 하지만 통일교 신천지처럼 자기들 즉 내란 세력을 필요로 하는 극우라든가 이런 극단적인 종교 세력의 힘들이 굳건한 한 나는 감옥에 오래 있을 가능성이 없다. 이 자신감이 저 웃음 뒤에 저는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내란 척결이라고 하는 것이 마치 윤석열의 사형 선고로 재판부 사형 선고해야 되고요. 사형 선고로 끝난 것처럼 하면 이건 착시다. 분명한 건 내란의 기반이 됐던 저변은 여전히 굳건한 상태로 있기 때문에 네. 이 부분에 대한 정리 작업들이 결코 늦춰지거나 이완되거나 밀리거나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예. 그러니까 지금도 요즘에 뭐 SNS상이나 아니면은 유튜버들 사이에서는 예. 트럼프가 윤석열을 구해줄 거다. 그렇죠. 이런 얘기를 계속 가짜 하더라고요. 뉴스를 계속 퍼뜨리고 있는 거죠. 가짜 뉴스를 계속 퍼뜨리고 예. 있다. 노력도 하겠죠. 자기들 나름대로. 그다음에 이제 통일교 같은 경우는 네. 사실 돈을 뿌려대면서 정치를 하는 사람들, 정치에 개입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일본에서도 그러다가 지금 해산 지경까지 가 있는 상황인데 국내에서도 그랬지만 네. 통일교는 미국 내에서도 언론사도 지금 통신사도 보유하고 있고요. 굉장히 미국 정치에도 개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호한 조치를 보여주지 않으면 다시 그런 일들을 벌일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외곽에서 불법적으로 그런 행동을 통해서 한국 정치에 간섭을 하고 네. 개입을 하고 이재명 정부의 개혁이다라고 하는 것들을 갖다 발목 잡으려 하고 윤석열이나 이쪽 세력을 자기 편으로 해서 더 뒷바라지하고 키우려고 하는 흐름들이 형성될 수 있기 때문에 네. 저는 통일교 신천지에 대한 분명한 수사, 엄벌, 해산에 준하는 조치, 그다음에 재산에 대한 국고 귀속이라든가 이런
분명하고 단호한 조치들이 뒤따라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이제 지난번에 민법 개정안도 그래서 낸 이유가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그 얘기도 저희가 오늘 뒤에서 나눠보도록 하고 예. 일단은 어제도 이제 이른바 침대 변론이 진행이 됐고 예. 뭐 윤석열 쪽 변호사 얘기도 어제 들어보면은 김용현 변호인들하고 뭐 일맥상통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 이게 내란 뭐 죽은 사람도 없고 아무 네. 일 드러나지 않았지 않느냐. 예. 그리고 뭐 감사원 뭐 이 인사 문제나 그러니까 예. 뭐 탄핵 문제나 이런 것들 예산 문제 이런 것 때문에 대통령 가진 권한을 행사할 수밖에 없었다. 이런 취지의 논리를 계속해서 주장을 했습니다. 그 긴 예. 시간 동안 예. 8시간 10시간 동안 또 그러고 있었어요. 11시간 걸렸죠. 결국 구형까지는. 그렇죠. 지금 뭐 윤호개인을 외치고 있는 일반 뭐 여론조사상으로 등장하는 한 20%에서 30% 사이의 지지층들 있잖아요. 네. 이 지지층들은 일단 묶어둬야 된다라고 생각을 할 겁니다. 음. 그러면 이제 이것이 이제 전국적으로 관심 있게 많은 사람들이 지켜볼 테니까 네. 우리는 건재하고 이거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쟤네들이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쇼잉들을 하면서 지지층들의 결속을 만들어내는 건 정치적으로 자기들 입장에서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할 거고 네. 저런 스탠스는 공개적인 자리에서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아까 제가 후속 조치들의 작업들이 이어져서 그 토대가 되는 것들을 하나하나 무너뜨려 가지 않으면 네. 저 스탠스 그다음에 또 하나 어쨌든 고위층이라고 할 수 있는 대한민국의 특권과 고위층 여론을 주도해 나갈 수 있는 또 이런 층에는 여전히 자기들의 편들이 상당히 많이 포진해 있고 네. 자신들의 네트워크는 굳건하다라고 하는 자신감도 그 배경에 있을 거예요. 아. 만약에 거기 나오는 변호사가 전 국민이 소위 대한민국에라도 자산이나 이런 것들을 축적하고 있는 사람들이 볼 때도 야 저런 정신머리로 무슨 변호사를 해? 야, 쟤는 저런 애한테 변론 맡기면 안 되겠어. 라고 한다라면 자기 밥벌이를 생각해서라도 저런 행태를 못 보여줄 텐데 네. 자기 편이 많다라고 하는 자신감들을 저렇게 드러내고 있는 거겠죠. 그러니까 그 자신감, 그러니까 네. 어떻게 보면은 사형 구형이 됐고 보인 윤석열의 웃음, 예. 변호인들의 주장 네. 이런 것들 보면 이게 뭔가 이걸 판을 뒤집을 수 있고 네. 이걸 정권만 바뀌면은 뭐 이 뭐 가만히 안 둘까 이런 생각 계속 하고 있다는 생각도 들고 예. 내 지지층이 방청석에도 많이 와 있고 예. 또 뭐 여기 유튜브에도 많이 얘기를 하고 있으니 네. 그걸 좀 믿고 조금만 버티자 이런 생각을 아직까지 계속 하고 있다. 아직까지 하고 있지만 예. 그건 뭐 이제 정신승리라고 저는 생각을 정신승리. 하고요. 검찰 개혁하고 사법 개혁 끝나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국정농단에 개입했던 제 세력들에 대한 수사 조치, 네. 그다음 법적 조치까지 쭉 진행이 되고 나면 이제 하나씩 무너질 겁니다. 왜 음. 그러냐면 지금 그 윤석열 탄핵 반대하면서 거기 모였던 수많은 군중들도 뭐 돈이 뿌려졌다는 얘기까지 나오곤 하지만 네. 결국은 줄어들고 있잖아요. 예. 2,000명 신고했는데 어제 보니까 10여 명 와 있다고 예, 막 10명, 그러더라고요. 20명 겨우 나오는 것들. 집회. 그래서 결국은 국민들이 실상들을 보게 되면 뭐 일부 극단적으로 세뇌되어 있는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네. 마음들을 돌린다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철저하게 수사해 나가면서 사실을 드러내고 네. 전파시켜 나가는 것이 전 중요하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예, 그 작업들 진행해야죠. 네. 아직 내란은 끝나지 않았다. 예, 우리 맞습니다. 의원님의 말씀을 듣고 다시 한번 정신이 번쩍 듭니다. 예, 사형 구형에 우리가 다행이다. 잘 됐다. 이걸로 머물 수 없다라는 말씀을 계속 해주셔가지고 저희가 그걸로 긴장을 계속 머물게 해야 하고 되죠. 싶은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지금 그거로 모든 것이 끝났는데 네. 또 민주당이 민주 세력들이 과도하게 지금 이렇게 내란을 뭐 내란 파리를 하는 거 아니냐. 사실 법사에 나오는 국민의힘 의원들 입에서 그런 얘기 나오거든요. 하하. 뭐 조모 의원 같은 경우에는 저 들으라고 옆에서 아우 계속 내란 파리하고 앉아 있어. 반복해서 계속 그런 얘기를 합니다. 예. 예. 그래요. 이걸 이 사실을 저희가 직시해야 된다라는 거고 그리고 네. 또 하나는 현안 한동훈 제명 이 소식도 저희가 어제 밤에 심야에 전해드렸고 네. 그다음에 오늘도 논란이 계속 되고 있는데 장동혁 대표가 이런 얘기를 했네요. 내일 최고위를 통해서 이게 이제 확정이 되거든요. 네. 제명 의결이 확정됐지 아니면 다른 뭐 여러 가지 감경이 될지 모르겠지만은 일단 윤리위 결정을 뒤집는 건 생각하지 않고 있다라는 게 또 장동혁 대표의 오늘 입장입니다. 네. 어떻게 보십니까? 장동혁은 네. 이런 생각을 할 겁니다. 장동혁이 지난번에 뭐 애매모호한 비상계엄에 대한 반성하는 듯한 말을 했지만 네. 윤석열 특정하거나 그런 건 일치하지 않았습니다. 음. 그러면 이제 지방선거에서 소위 친윤 그룹들을 가지고 최소한의 교두부를 확보를 하면 이제 총선 때 가서는 자기들도 보수 진영들을 좀 전체적으로 끌어안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겠지만 네. 일단 그 전에 보수 진영 전체에게 개방적으로
지금 내란에 대해서 반성하고 보수를 개편하자라고 하면 자기부터 아웃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1차적으로는 자기 네. 세력 먼저 다져가지고 지방선거 치르고 그 과정에서 한동훈 저쪽 세력의 한 축의 또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 한동훈은 쫓아내고 한동훈 밑에 있는 사람들, 한동훈에 줄 섰던 사람들은 회유를 하겠죠. 네. 저렇게 쫓겨날래 아니면 우리한테 붙을래? 그러면서 이제 자기 기반을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당권을 장악해가지고 다음을 노리겠다 이런 꼼수를 지금 부리고 앉아 있는 건데요. 네. 다 읽히고 있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그게 과연 그렇게 성공하게 될지 저는 국민의힘이 갈 길은 정당 해산의 길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당 해산의 길이다. 예. 근데- 제가 네. 대한민국 보수를 살리는 일은 국민의힘 해산시키는 거다라고 오마이뉴스 나와서 예. 계속 말씀을 드렸잖아요. 예. 대한민국 보수 살리려면 결국은 국민의힘이 해산되면 됩니다. 예. 어쨌든 민주당이 중도 보수까지 끌어안는 정책으로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확장해서 포용적 정책을 가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대한민국의 정상적인 보수가 살아남으려면 대한민국의 중도층까지 끌어안을 수 있는 자기들 나름대로의 보수 스탠스를 해야 되거든요. 그거 외에는 대한민국이 정상으로 갈 방법이 없어요. 네. 장동혁 같은 극단주의자와 비열한 아주 그 거짓말쟁이라고 전 생각을 하는데 겉과 속이 다른 사람들은 저기 정치판에 외곽으로 밀려나거나 정치판에서 아웃돼야 대한민국이 정상국가로 가는 길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네. 본인도 살아남겠다고 30%를 부여잡고 가려고 하는 거겠죠. 그러면 저렇게 부여잡는 상황들이 앞으로 하게 될 행태는 뻔합니다. 가짜 뉴스, 허위 뉴스 그 30%를 계속해서 최대한 끝까지 윤어게인 세력으로 네. 붙잡고 가는 것들. 그건 아. 대한민국에 있어서 굉장히 좋지 않은 상황들이 이어지고 있는 거죠. 그래요. 좋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씀하셨지만 장동혁 대표는 당명도 바꾼다고 하고 또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와 만나서 뭐 손잡고 활짝 웃기도 하고 예. 나름대로 내가 이렇게 외연 확장을 좀 하려고 해. 예. 그리고 당명까지 바꾸는 사람이야. 뭐 이렇게 할 것 같아요. 당명만 바꾸죠. 당명만. 당명만. 제 법사위 때 당명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예. 제가 장동혁 대표가 뭔 생각인가를 쭉 추적을 해봤어요. 1월 2일 날 국립현충원에 가가지고 쭉 써요. 뭐 국민이 나라의 중심이고 국민을 섬기는 게 정치의 근본이다라고 썼습니다. 거기에 네. 이 사람 뭔 얘기를 하려고 어떤 실행을 하려고 이렇게 평소에 안 하던 말을 할 것이냐. 그래 봤어요. 1월 7일 날 기자회견 했잖아요. 네. 기자회견에서 뭐 당의 정강 정책 맞아요. 가치를 바꾸겠다. 그건 뭐 누구나 하는 뻔한 얘기고. 네. 그럼 실행을 뭘 할 거냐? 딱 하나 나와 있어요. 당명 바꾸겠다. 자기 실행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당명 바꾸면 국민을 섬기는 정치가 된다고 어디서 그런 쇼를 합니까? 당명 너무 자주 바꿨잖아요. 뭐 예전에 네. 한나라당, 새누리당, 민정당, 자유한국당, 자유한국당. 미래통합당. 단어는 다 썼네요. 이제 자기들이 쓸 수 있는 단어는. 뭐가 있을까요? 뭐 있을까 이번에는 진짜 자유도 썼었고 예. 부정선거 얘기를 부정선거다. 뭘 쓸지 모르겠지만은 예. 이것도 대국민 공모전도 한다고 그러고 300만 원 1등 300만 원이에요. 그렇죠. 본인이 쓰고 싶은 건 뭐 윤어게인당이거나 뭐 이런 거겠지만, 예. 윤어게인당 쓰고 싶겠죠. 윤어게인당. 예, 예. 한동훈 업당. 예, 한동훈 없다. 어우, 300만 원 받으실 제가 것 같은데요. 한번 300만 원 받으시면 300만 소주 한 잔. 그럼요. 네. 도전 한번 네. 해봐야겠어요. 예. 오히려 많은 또 지지를 받을 만한 한동훈 업당. 네. 자, 밀어보겠습니다. 네. 우리 마스킹 스카이님이 당명 바꾸면 중고차가 새 차 되냐 이런 말씀 나오고 계시고 예. 만년 야당이라는 오, 그거 좋네요. 만년 야당. 예. 예. 풀등님은 바꾸기 당. 아니 여기 있으신 분들이면 다 300만 원짜리인데요. 도전해 보십시오. 네. 이건 뭐 대국민 공모전이기 때문에 어떤 뭐 여기는 다 받는다고 하니까요. 예. 자, 김박디라라님은 건진법당 아니면 이거 뭡니까? 이거 주전 읽어드려야 됐네요. 한가발 콜라당방으로 바꿨어요. 아우 저분은 여기 오마이뉴스에서 뭐 상금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슈퍼챗에 오히려 또 보내주셨네요. 예. 고맙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국민의힘이 쪼그라들고 있고 네. 어떻게 보면 당성을 강조하면서 이렇게 뭉치고 있는 거 이거 지방선거에서 어떤 판단 받겠습니까? 어떻게 좀 예측하세요?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의 모습? 국민의힘은 지금 폭망각으로 가고 있는 거죠. 폭망각. 예, 본인들도 폭망할 거다라는 걸 알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이 장동혁 대표나 네. 이런 분들은
사실은 뭐 제가 국민의힘 지지자들이 이 방송을 보실 리는 없지만 혹시 보시는 분이 있다면 말씀드릴게요. 국민의힘에서 퇴출시켜야 될 사람들이에요. 저 사람들은 소위 말하는 국민의힘이라는 보수 정당의 정상화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자기 세력이.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국회의원 의석이 한 150석 돼서 과반수가 돼가지고 뭐 보수의 가치를 국정 운영에 반영하겠다. 네네. 이런 포부도 없어요. 그냥 60석이 돼도 돼요. 중요한 건 그 60명이 내 라인이냐 아니냐 외에는 관심이 없는 사람이에요. 예? 나만 물론 아니면 돼. 우리 민주개혁진영 나만 되면 입장에선 돼. 너무 다행이죠. 저런 사람이 저런 몹쓸 정당의 당 대표를 하고 있는 게 땡큐. 다행일지 모르겠으나 장동혁 대표. 그 당에 있으신 분이라면 예. 정말 큰일 날 사람들 데리고 정치하고 있다.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당명 바꾸는 거밖에 없다라고 하셨는데 네. 당명 바꾼다라는 걸 포함해 가지고 국민의힘 하면 떠오르는 게 또 필리버스터 아니겠습니까? 예. 이번에 국회 법사위에서 2차 종합 특검 법안 여당 주도로 통과시켰습니다. 네네. 의원님도 함께 하셨는데 이게 본회의 상정이 되면은 필리버스터 하겠다 또 이런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예. 어떻게 보십니까? 뭐 할 수 있는 게 그거밖에 없잖아요. 대안도 없고 아까 얘기했잖아요. 당명 바꾸는 거에는 아무 가치도 없고 네. 실행 전략이 없더라. 그러면 이제 기댈 수 있는 건 하나밖에 없죠. 상대가 일을 못하게 만드는 거. 발목 잡기 이른바. 일 못하는 건 쟤네나 우리나 별 차이 없어. 네. 이걸 만들어야 그나마 자기 지지층들 가지고 어차피 어디 찍으나 똑같은데 네. 중도층은 가급적 투표장에 오지 말고 우리 편은 결속하고 뭐 이거 만들고 싶겠죠. 실제로 선거 전략이 전 그럴 거라고 뻔히 보입니다. 그 차원의 필리버스터. 몇 개월 지켜봤는데 네. 아무런 정책 대안도 없고 없어요. 근데 아무 대안이 없고 실행 전략도 없는데 상대가 계속 일을 잘하고 박수 받으면 네. 중도층이 계속 글로 가지 않겠습니까? 당연하죠. 심지어 자기 지지층들 중에서도 합리적인 분들은 다 떨어져 나가지 않겠습니까? 지금도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더 늦기 전에 빨리 민주당으로 가는 게 박수 받는 거 아니냐. 더 늦으면 남들 다 왔는데 뭐 와봐도 빨리 가야 된다. 예, 그런 흐름도 있다라고 하는 마당에 그러면 이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유일한 건 하나죠. 상대가 일을 최대한 못하게 하는 거. 법이 통과가 돼가지고 개혁 법안들이 가고 그거로 인해서 정부의 정책이 바뀌고 민생의 온기가 돌고 네. 막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건 어떻게든 막아야 되는 거예요. 뭐 서민이 죽어 자빠지거나 말거나 소상공인이 망하거나 말거나 예. 지역이 뭐 균형 발전 이거 뒤로 늦춰져가지고 지방 소멸이 되거나 말거나 중요한 거는 우리만 나만 잘 되면 되죠. 그 몇 사람들. 네. 예. 그러니까 지금 그 전략을 선택하고 있는 겁니다. 일 못하게 하는 거. 그래서 필리버스터 이 전략까지 계속 주구장창 펴고 있는 것이다라고 꼬집어 주셨고 그리고 뭐 이제 제2종합특검법, 제2종합특검에 대해서 법원행정처에서는 또 이게 3대 특검 연장되는 걸로 보일 수밖에 없다. 뭐 이렇게 뭐 우려들 하고 있던데 이런 주장은 어떻게 보십니까? 속 보이는 짓들을 하고 앉아 있는 거죠. 지난번에 3대 특검에서 조이대 면죄부를 줬잖아요. 예, 무슨 정말 방첩사에서 파견해 달라 그랬는데 자기들 안 보냈으니까 그래서 특검에서 무혐의다 이렇게 해준 거 아닙니까? 네. 예, 근데 그 시간에 이미 국회에서는 계엄 해제를 위한 준비가 다 끝나 있으니 그 시간에 누가 보냅니까? 다 눈치 보다가 밤 12시 다 돼가지고. 근데 이제 와서 만약에 이거 다시 종합특검 하게 되면 제가 법사위에도 얘기했지만 그거 그런 식으로 면죄부 준 거 잘못됐다. 다시 털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죠. 본인들 뻔한 생각 아니겠습니까? 3대 특검이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정리가 됐는데 종합특검 되면 종합특검의 사유는 명확하잖아요. 3대 특검에서 모호하거나 해소되지 않은 의혹들, 추가적인 수사가 필요한 내용들 이런 부분들 종합특검에서 하겠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럼요. 그럼 조이대,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등등의 내란 개입 여부에 대해서 불명확한데 다시 해야 되는 거고 당연히 법원행정처는 자기들 목전에 칼이 들어올까 봐 반대하는 거지. 그걸 법기술자니까 교묘하게 뭐 법리적으로 마치 무슨 뭐 문제가 있는 것처럼 본인들은 여전히 윤석열 때 고위직 승진을 한 사람들이 다수 남아있는 검경에서 수사를 하길 원하겠죠. 그게 안전하다라고 생각할 겁니다. 네. 특검은 안 된다라고 하고 있는 부정적인 얘기, 우려를 표명하는 게 결국에는 자기들 살기 때문이죠. 절대 속으시면 안 됩니다. 속을 분들도 이 방송 들으시는 분들은 없겠지만 쇼를 하고 앉아 있다. 쇼를 하고 앉아 있다. 그냥 종합특검은 그 특검의 일부 친윤 검사들이 면죄부를 준 것에 대해서 다시 해서 조이대 대법원장의 내란 관여 여부에 대해서 제대로 수사를 해야 된다라는
대검 압수수색도 안 했어요. 그러니까 이 구멍이 숭숭 나 있는. 그렇습니다. 특검에 압수수색도 안 대해서. 하고 어떻게 면죄부를 줘요? 이첩을 해야지 최소한. 그렇네. 우리가 다 여기까지는 수사를 못하고 마무리했습니다. 이게 맞는 거죠. 제2차 종합특검 꼭 필요하다. 이번에 처리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이제 국민의힘 얘기 나왔으니까 네. 통일교 신천지 네. 관련된 이 법안도 내셨어요? 예. 어떤 법안 내용인지 냈습니다. 이것도 좀 궁금합니다. 그 지금 민법의 비영리법인 그 법에 보면 네. 이제 종교기관에 관련돼서 해산과 관련된 조항들이 굉장히 불명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요? 예, 굉장히 불명확하게 이게 좀 되어 있고 있었군요. 예. 그 소관 부처의 자의적 판단에 의해서 재량권에 의해서 판단하게 되어 있는데 자 공무원이 있잖아요. 일개 뭐 과장이나 사무관 수준에서 네. 통일교나 신천지 같은 이 어마어마한 불법 행위를 한 사람들을 가가지고 실제로 조사를 하고 불법 행위 있었으니까 이거 해산 처리해야 된다 이런 보고서를 쓸 수 있어요? 네. 못 써요. 못 쓰죠. 예.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 사람들은 대마불사라고 하는 것들을 잘 알고 그렇게 해서 전방위적으로 해왔는데 네. 법령으로 분명하게 명시를 해줘야 된다. 종교기관이 불법하게 정치에 개입하거나 또 각종 공천 과정이나 이런 데 개입하고 정치자금법을 위반하거나 하면 그거에 대해서 분명하게 단죄할 수 있다는 조항 놓고요. 그다음에 담당 주무부서가 네. 공식적으로 다 조사할 수 있는 감독 권한을 분명하게 명시를 했고요. 세 번째로 뭘 집어넣냐면 해산 시에 국고에 반드시 불법 중대범죄에 의해서 해산 조치를 당할 경우에는 반드시 국고에 환수한다라는 내용을 명시했습니다. 야, 꼼꼼하게 꼼꼼하게 법안을 예. 만들어서 이제 발의하셨는데 제가 그냥 풀로만 들이박는 사람이 아닙니다. 또 섬세하고 디테일하고 꼼꼼한 면이 있습니다. 네. 자, 이제 이게 앞으로의 프로세스가 어떻게 됩니까, 이 법안? 지금 이거는 예. 법사위 법안이니까요. 어쨌든 김민석 총리께서도 통일교 신천지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맞아요. 근데 안전장치로 이 법안을 미리 통과시켜 놔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얼마 전에 통일교가 강남에 있는 1,600억짜리 빌딩을 예. 일주일 만에 그것도 신속히 매각 처리했어요. 지금 비영리 법인법에 의하면은 어쨌든 국고 기속이지만 이렇게 돼 있어요. 그것도 시행령 수준으로 돼 있는 건데 네. 해산 시에는 그 해당 종교의 타 법인이나 본인들이 원하는 기부하고 싶은 타 비영리 법인에 귀속시킬 수 있도록 이렇게 해놨습니다. 정관상으로도 그렇고 그 얘기는 뭐겠어요? 해산 전에 미리 자산은 딴 데로 다 빼돌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저렇게 불법 행위를 하고도. 그러니까 반드시 이 민법 개정을 혹시 뭐 민주당 의원님들이나 관계자들 보고 계시면은 네. 저도 법사위에서 강력히 주장을 하겠지만 수사하는 과정에 불리하면 자산은 이미 다 빼돌릴 거다. 불법적으로 축체한 이런 것들을. 네. 그러니까 이 민법 개정안을 통과를 시켜서 이미 수사 상태에 들어가게 되면 자산 처리를 못하도록 틀어막고요. 해산 처리하게 되면 국고에 다 귀속시켜서 네. 정부가 판단할 때 필요한 것에 이것들을 배분하거나 공적 목적으로 사용하게 해야지 겉으로만 무늬만 해산이고 네. 새로운 법인 만들어서 근로 재산 다 옮겨놓고 정부의 관심이 국민의 관심이 줄어들었을 때 똑같은 행태를 다시 반복하게 하는 일은 없게 해야 된다. 네. 신천지가 새천지로 바꾸고 통일교가 뭐 이런 것도 바꿔서. 통합교로 바꾸고 뭐 이런 식으로 가서 옮겨 다니는 행위들을 예. 철저하게 근절해야 된다. 네, 알겠습니다. 여호 천민님께서 지혜가 넘치는 코뿔소 최혁진 의원님 억수로 응원합니다. 화이팅. 이런 댓글도 감사합니다. 주고 계시고, 자, 이 법안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많이 네. 응원해 주십시오. 네, 많은 분들이 응원하고 계실 겁니다. 그리고 이제 현안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검찰청 폐지 이후 이걸 대체할 공수처 예. 이 운영 법안 정부안이 나왔습니다. 예. 이거 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뭐 예상한 대로 예상한 대로. 어쨌든 모든 조직은 자기 조직의 이익을 위해서 개입을 하고 하는 것들이 뭐 구체적으로 검찰이 뭐 한다 이런 내용은 법에 들어가 있지는 않죠. 하지만 그럴 수 있는 여지는 다 만들어 놓은 거죠. 그러니까 이게 보면은 공소청, 뭐 검사들 대부분 공소청에 간다고 하지만 검사들이 또 이 중수청에 가서 수사할 수 있는 그 길, 수사 사법관을 만들어서 이걸 좀 경찰 같은 수사관이 아니라 사법 수사관을 만들어 가지고 이걸 어떻게 보면 검사의 자리로 공고하게 만들어 놓고 그다음에 이 검찰청은 없어지지만 검사와 수사관의 그 이중적인 구조를 다시 한번 거기다 갖다 놔서 이 검찰청은 그냥 계속 유지시키는 게 아닌가 이런 우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우려가 있는데요. 이걸 대중의 언어로 이야기하면 아주 대중의 쉽게 언어. 해석이 됩니다. 네. 사실 공소청하고 중수청이 쪼개진다. 그러면 이제 검찰 입장에서는 네. 중수청을 좀 장악을 하고 싶은데 누가 우리 검사 정도 되는 사람들이 소위 말하는 가오가 있지. 가서 경찰들하고 섞여가지고 같이 뭐 수사를 한다 그리고 네. 심지어는 내 위에 국장이 경찰 출신인데 예. 그 밑에 검사로 들어가서 지시까지 받고 이런 꼴은 우리가 못 보겠다라는 거고 그럼 방법이 하나가 있는 거죠. 예? 사법수사관과 일반 수사관으로 이원화해서 네. 이 고위직인 사법수사관은 네. 수사사법관. 제가 수사사법관, 수사사법관은 예. 법조인들만 할 수 있게 쓱 해놓고 아하. 이렇게 되면 야 중수청 가도 너가 대장이야. 그 밑에 수사관들 딱 부리면서 있잖아. 그럴 수 있어. 수사에 관심 있는 검사들 얼마든지 갈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러면 가겠죠. 일부라도. 네. 근데 예. 뭐 다 이제 공소청 갈 거다. 너무 예. 염려하지 마라. 뭐 이렇게 하는데 예. 실상을 보면은 이원화 안 하면 안 가려고 하겠죠. 이원화 안 하면 안 가려고 할 거예요. 물론 자기가 정말 자기는 그 FBI의 영화에 나오는 사람처럼 네. 정말 유명한 수사관이 되고 싶어 막 이래가지고 하는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그리고 20, 30대 검사들은 대체로 그냥 공소청에서 기소와 공소에 집중하면서 검사의 본연의 업무에 하는 거에 관심이 많대요. 하지만 지금 이게 큰일이 난 게 뭐냐면은 이게 검찰 개혁이 검찰만의 개혁이 아닙니다. 네. 잘 봐야 되는데요. 대한민국을 주도하고 있는 대형 로펌들이나 이런 쪽 있잖아요. 네. 거기엔 후배로서의 하수인들인 검찰 조직이 굉장히 필요해요. 여기서 보안 수사든 수사 개입을 할 수 있는 권한도 일정하게 갖고 있는 게 절실하죠. 그래야 본인들한테 큰 돈을 내고 오는 고객들을 여기하고 링크시켜서 수사 단계, 기소 전 단계에서부터 개입해가지고 편의를 봐줄 수가 있는데 그래야 목돈 내고 오지 않겠습니까? 이게 완전히 분리가 돼서 이제 앞으로 우리 검사 후배들은 수사에 1도 개입할 권리가 없어져 버린다라고 하면 네. 그럼 기존에 자기들이 누려왔던 이 사법의 불평등 구조라고 하는 것 자체를 유지하기가 어려워지는 거거든요. 저는 이 욕망이 단순히 검찰의 현직에 있는 검사들만의 욕망이 아니라 검찰의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대형 로펌에 가서 위세를 부리고 있는 분들 아마 이분들 변호사로서의 실력은 제 생각엔 일도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열심히 학교 다니면서 공부해서 인턴하면서 변호 업무를 한 친구들이 실문 다 하겠지만 이 사람들은 뭐 가지고 하는 거예요? 자신들의 네트워크망, 자기 후배들에 대한 자신들의 개입 권한, 그렇네요. 심지어는 인사에도 영향 미칠 수 있겠죠. 네. 현 검찰청장이 나의 아주 각별한 후배예요. 나 도와주는 뭐 지방검사 있으면 좀 좋은 데 좀 보내줘. 얘기할 수 있는 분들. 예? 이분들이 그런 거를 통해서 뭐 하는 거예요? 아까 얘기 드렸지. 기소 전 단계에서부터 개입할 수 있는 건데 그게 차단되는 거니까. 그렇죠. 그럼 큰일 날 일이죠.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방법은 하나죠. 중수청도 사실상 검찰 세력의 지휘 감독권 하에 또 소위 법조인이라고 하는 사람이라는 게 뭐예요? 그게 전관 네트워크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이죠. 예. 이 체계에 있는 사람들이 수사지휘권을 반드시 틀어지고 있어야 된다. 이 입장이 그대로 반영돼 있는 겁니다. 그래요. 그래서 이 국민들의 우려가 크고 이재명 네. 대통령도 김민석 총리도 예. 검찰 개혁의 중요성, 그 골자, 네. 수사권, 기소권 분리 이거 다시 한번 천명하셨지만 예. 여러 가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도 당의 의견을 수렴해라, 들어라, 숙고해라, 뭐 이렇게 얘기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네. 맞고 이제 그 사이에 그런 논리들을 내세우면서 윗분들한테 계속 보고서를 냈을 거예요. 경찰 못 믿는다. 경찰이 능력이 안 된다. 네. 예, 그래서 또 경찰이 외풍을 더 많이 탄다. 그러니까 경찰을 견제하기 위해서라도 어쨌든 검찰 조직이 보안 수사권이든 중수청의 일부 이런 식으로 위에 가서든 네. 진두지휘를 해야 제대로 된 수사가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국민 여러분께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변호사 시험에 수사학은 없습니다. 검사가 되는데 수사에 대한 소위 사법고시 통과하는 데 있어서 있잖아요. 수사학을 전문적으로 시험을 보진 않아요. 법률에 대한 공부를 하죠. 수사는 경찰대학이나 이런 데서 하는 겁니다. 경찰대학에서. 그렇네, 듣고 보니까 진짜. 그렇죠. 그럼 네. 경찰의 수사가 외압을 왜 탑니까? 그중에 외압 타는 큰 축의 하나가 검사인데 지방 소위 말하는 지청장님들이나 이런 분들을 다 눈치 보는 건데 네. 경찰 중에는 사실 고위직 올라가 봐야 경찰청장이잖아요. 최고 올라가 봐야. 그렇죠.
근데 검사 출신들은 곳곳에 얼마나 많아요. 대한민국의 고위직과 다 연결돼 있고 네. 정치인들하고도 그러니까 결국은 검사가 수사에 개입할 수 있는 걸 끊어주는 게 경찰이 수사에 집중하게 하는 굉장히 중요한 첫 단추입니다. 두 번째, 그럼 수사학을 제대로 배운 사람이 배운 대로 수사를 안 하게 되는 문제의 또 한 축이 뭐겠어요. 정치권이나 기득권과 특권층이 수사에 개입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거를 왜곡하는 거잖아요. 네. 그럼 본인들이 기소하면서 정상적인 수사가 안 됐다면 반려시키면 돼요. 문제 제기하면 돼요. 그리고 또 하나, 검사들이 그러면 왜 저렇게 기고만장해졌냐. 검사는 수사에 부정 개입하고 기소를 갖다 악용해도 징계도 잘 안 받잖아요. 경찰은 징계 조항을 강력하게 하면 돼요. 국민의 민생과 관련된 수사에서 네. 기득권과 특권층의 이익을 봐주기 위해 수사를 왜곡하거나 이런 사실이 드러나게 되면 중징계로 옷까지 벗게 처음부터 만들어버리면 됩니다. 검사들처럼 아주 뭐 한 사람의 인생을 망쳐놔도 경징계 한두 달 받고 몇 달 있다 승진하고 이런 거 자체를 원천적으로 다 없애버리면 돼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참 복잡하고 어려워 보이는 일이기도 하지만 꼭 가야 될 길이고 맞습니다. 이런 우려들을 반영해 가지고 최선의 안, 예. 그러니까 검찰의 폐해를 네. 아예 불식을 시키고 또 경찰도 어떻게 예. 하면은 이 견제 장치를 마련해 가지고 그 예. 우려를 또 없앨 것인지 예. 이제 시작이라는 생각도 들고 그렇죠. 예, 이거 견제 장치는 네. 공수처를 개선해서 만들 수도 있고요. 저는 국가권익위원회나 이런 데 있잖아요. 네. 거기는 권고 수준이 있지만 권익위원회에도 나중에는 일정하게는 실질적 강제 조치를 할 수 있는 권한을 줘서 국가나 이런 기관으로부터 불이익을 받았을 때 해당 사항의 개선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권고 수준만 하는 역할이 아니라 네. 경찰 등과 같은 거의 내 생명권과 관련된 불이익을 받는 것에 대해선 직접적으로 개입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권한까지도 부여해서 얼마든지 견제 장치를 만들 수가 있다. 그 견제 장치라는 단 하나 때문에 네. 검찰에게 다시 기회를 준다. 아하. 저는 검찰은 이미 문재인 정부 때도 제가 얘기 드리지만 문재인 정부의 검찰을 다룰 거라고 생각했잖아요. 맞아요. 얼마나 세게 한 칼 맞았습니까? 그 습성 안 바뀝니다. 그 관성이라고 하는 게 네. 그래서 저는 어제 검찰개혁 토론회에서도 말씀드렸지만요. 검찰개혁은 이 검찰개혁은 종기 고름 짜내듯 해야 됩니다. 뿌리까지 완전히 다 뽑아내지 않으면 안에서 더 골마 들어가고 더 깊이 들어가가지고 네. 생명을 위협할 수가 있어요. 정권의 명운을 흔들 수 있습니다. 완전히 짜내고 모든 제도는 처음에 시행하면 소소한 시행착오들이 생깁니다. 예. 그건 개선하면 됩니다. 보완책을. 알겠습니다. 그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고 뭐가 중요한지 이걸 파악해서 맞습니다. 이번에 정부안이 나왔지만 이걸로 끝이 아니라 아니죠. 국회에서 민주당에서도 논의를 할 겁니다. 대통령께서 큰 예. 메시지를 준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당과 논의- 국회에서 논의한 내용을 귀 기울여 듣고 그럼요. 예, 반영하라. 네, 그거보다 센 게 어디 있습니까? 맞습니다. 예. 국민들의 목소리가 또 반영이 네. 될 거라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저희가 시간이 다 돼서 이제 아, 보내드려야 되는데 다음에 또 모셔가지고 못다한 말씀 더 들어보도록 하고요, 의원님. 네. 가시기 전에 또 듣고 싶은 말씀, 또 우리 시민들, 국민들, 시청자분들이 꼭 이건 또 알아야 된다 이 말씀이 있으면 들어보도록 하고 후원해서 밀어주자 최혁진 TV 광고 배너도 띄워드렸습니다. 네. 예. 그 말씀 드리고 싶어요. 대한민국을 살린 건 우리 국민들이었고 주권자였습니다. 네. 그 권리 보장을 주장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너네 살려줬고 저도 여러분이 살리셨고 네. 오마이 TV도 여러분이 살리신 거죠. 윤석열 계엄이 내란이 성공했으면 우리 박 기자님도 영창에서 저하고 같이 뭐 이제 쎄쎄쎄 하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예. 오마이 TV는 아마 없어졌겠죠. 예, 없어졌겠죠. 여러분들은 예. 위대한 일을 했기 때문에 위대한 일을 한 거에 대한 권리가 있습니다. 목소리를 계속 내시고 네. 주장하시고 또 우리 민주당이든 뭐 우리 범 여권의 제 정당에 대해서도 검찰개혁, 사법개혁 이런 방향으로 해야 된다라는 거를 계속 소리를 내주셔야 됩니다. 그럼요. 왜냐하면 여전히 네. 여론 주도층과 이런 거는 특권층의 힘이 여전히 대한민국에서 굉장히 강합니다. 그런 거가 판을 주도하지 않도록 네. 주권자로서의 역할들 해주시면 저는 여러분들을 잘 모시고 여러분들 받들어서 일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최혁진 TV도 많은 사랑,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의원님. 네, 감사합니다.